네, 안녕하십니까. 추석들은 잘 지내셨습니까? 국내 문제가 하도 시끄럽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국제 문제가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마지막 휴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9월 14일 이란 또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그런 그 테러 단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웬만해서는 그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인 그 룰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질 않는데 그것을 공격했고 지금 중동 문제가 언제 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르는 그런 그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중동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동 문제는 중국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하고 아주 그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찾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오늘도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거는 지금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하기 앞서서 그 볼튼 보좌관 제가 바로 지난번 그 강의를 했었던 것인데 볼튼 보좌관이 지금 해임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국제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가 이제 개인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볼턴 같은 그런 그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보수적인 그 분석가들은 트럼프를 막 욕하고 북한하고 트럼프가 그 엉터리 딜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훌륭한 그 매파인 그리고 또 엄격한 사람이 물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튼이 2018년 4월 9일 날 취임을 해가지고 2019년 9월 10일 날 그 사임을 했는데 그래서 한 2년 5개월 정도 한 것이죠.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있었던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파로부터 비둘기파로 바뀐 시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사람 앞에 그 맥메스터 장군 있을 때 그때는 트럼프는 정말 그 미국의 무서운 독수리 같은 말만 하고 북한을 내일 모레라도 폭격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2018년 4월 9일 바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로 바뀌는 그 무렵에 볼튼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을 했고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 회담을 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파라고 분류되는 존 볼튼 씨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랑 3번이나 만났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를 보면은 저 사람이 매파였기 때문에 근데 매파였던 사람이 물러나기 때문에 다르게 되겠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볼튼 보좌관이 지금 물러난 이후에 미국이 북한에게 더 세게 나갈, 더 강경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히려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성인 인물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더 부드러운 유화 정책으로 갈 거다라는 것은 그 지난 우리가 1년 반 정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봤을 때 근거가 없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트럼프가 이제 2017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북 정책의 가장 매파였던 사람이 트럼프였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임기가 이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3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한 업적을 보면은 미국 대통령 사상 가장 군사력을 자제하면서 사용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트럼프가 군사력을 한 번도 안 쓴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안 쓴 것은 아니고 예를 대표적으로 2017년 4월 시리아를 공격을 해가지고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쏘고 그리고 마더 오브 올 밤이라서 아주 엄청나게 큰 폭탄을 사용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한 빈도가 가장 적은 대통령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 그 일한 경력을 보면은 팩트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맨 박사가 최근에 그 이란 사태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경제 압박을 훨씬 선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 압박을 했지 군사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적고 클린턴 대통령보다도 적고 물론 부시 대통령보다도 적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의 언급에 이런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손자병법이라고 그러는데 손자병법은 군사력을 쓰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을 쓰지 않은 채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승리라고 써 있는 것이 손자병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손자병법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온 다음에 크리플드 아메리카,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군사력을 너무나도 막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군사력 쓸 일을 없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력은 겁주는 것이지 실제 쓰는 거는 오히려 첫 번째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은 적이 스스로 항복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쓰지 않은 채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매파라고 부른다든가 또는 매파인 존 볼튼이 나갔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비둘기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올바른 분석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매들린 알브라이트라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자 국무장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파시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거는 꼭 국제정치 책은 아닌데 거기에 보면은 이 트럼프를 아주 대단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그런 분인데 이 책의 15장이 미국의 대통령도 파시스트 비슷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매들린 알브라이트 장관이 트럼프가 했다는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그 얘기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리석지만 착한 여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어떤 연설하는 데서 청중들 앞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어떤 착한 여인이 겨울날 산책을 하다가 몸이 반쯤 온 뱀을 발견하고, 겨울이니까 겨울에 뱀이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이야기입니다. 몸이 반쯤 온 뱀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뱀이 불쌍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집으로 그 뱀을 데려와서 불가에다 녹이고 우유와 꿀을 먹이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이제 뱀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뱀이 건강해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녀가 뱀을 집어들었을 때 뱀은 그녀의 가슴을 물었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치료해준 환자에게 왜 고마움도 모르냐고 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대답하기를 조용히 해, 미련한 여자야. 너는 나를 데리고 오기 전부터 내가 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웃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청중들한테 트럼프가 이제 설명이 됩니까? 이제 설명이 돼요? 요거는 이 사람이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담을 세우면서 인용해서 한 얘기인데 이것이 비단 이 국경을 쌓는 얘기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서 자기는 뱀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얘기도 뒤에 가보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까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그냥 막 제멋대로 엉벙덩벙하고 훌륭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자르고 그러는 사람으로 이렇게 꼭 볼 필요까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폭탄 맞은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호르무즈만으로 나가는 거기 아주 전 세계 석유의 물동량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위에는 이라크가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이란이 있죠. 제일 시끄러운 동네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이렇게 불꽃 모양으로 된 데가 이제 폭격을 받은 지점인데 누가 공격했냐를 지금 자기가 공격했다는 팀이 있고 그 공격했다는 팀이 예멘의 반군인 투티족이라는 반군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미사일을 쐈다, 이 무인 비행기를 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예멘에서 쏘려면 북쪽으로 쏴야 되는데 날라온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100%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미국의 관리들이
이란이 쏜 것이다. 이란이 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않았다 하더라도 그 투티족이 쐈다면은 이란이 그 무기를 투티족한테 줘서 그놈들이 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발 날아왔는지 이런 것도 지금 날짜가 한 뭐 5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제가 오늘 찍는 날이 18일인데 오늘 뭐 보도에 보면은 10발 이상의 발사체 공격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미국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20발도 넘는 거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 쐈는지 지금 모르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란이 쐈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멘의 그 반군들은 자기가 쐈다고 그럽니다. 그 예멘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항하고 있는데 이란하고는 뭐 편이 같아서 이란이 후원을 해주는 그런 편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석유시설이 막 불이 나고 그러는데, 이 석유시설에서 석유 생산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석유가 손해를 보느냐. 전 세계 석유의 한 6%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 세계 생산량의 한 6% 정도가 당장은 생산이 감축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비축유를 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양을 채운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석유를 생산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는데, 당장은 그 이제 공격을 받은 그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우디 아람코라는 그 국영 석유 회사인데, 걔네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언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얘기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쏜 미사일이 이제 그 불발하고 뭐 제대로 맞지 않고 오발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통째로 가져다가 회로판도 다 볼 수 있고 봤는데, 이것은 뭐 100% 이란 째임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라온 방향을 봤을 때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데, 그런데 이란 땅에 속한 곳에서 날아왔다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발사지가 이란이냐 이라크냐 예멘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쏘지 않았으면은 그것이 이란죄라 할지라도 이란을 폭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지만은 미사일이 발사된 곳이 또는 드론이 출발한 곳이 이란이라고 그러면, 이란 영토라고 그러면은 이란이 이제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의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100%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9월 14일 날 공격을 받자마자 이제 그다음 월요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이제 미국의 폼페오 장관이 이것은 이란이 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냥 거의 뭐 얘기를 해버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일 날 쐈는데 이미 9월 15일 날 미국 폭스뉴스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제가 이제 캡처한 것을 보실 텐데, 트럼프 ramps up tension. 트럼프가 이제 이 긴장에 대해서 완전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부제로 뭐가 나왔냐면은 President suggests U.S. locked and loaded against attackers of Saudi oil as Iran faces blame. 지금 이란이 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공격한 자에 대해서 미국은 그 locked and loaded, 그래서 군사 용어로 LAL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쟁 준비 완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가 완료돼 있다라고 지금 그 이란 대통령에게 그 협박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미사일 발사하고 하루도 안 돼서 이제 그 미국에서 뉴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다음 9월 16일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It's looking like Iran was responsible for Saudi oil attacks. Looks like니까 아직 100%는 아니에요. 이란이 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은 definitive proof,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보복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뭐 이제 증거를 지금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란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자꾸 찾고 그러는 이유가, 이것도 다 이제 역사의 교훈입니다.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가장 큰 명분으로 삼은 것이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 즉 핵무기하고 화학무기가 있다라는 그런 근거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대량 파괴 무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무기하고 대량 파괴 무기가 없는데 공격을 한 것으로 돼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한동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었죠. 그때 그 뭐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때 그 CIA 국장입니다. 조지 테넷이라는 그 국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한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조언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CIA 국장 같은 사람은 이게 그 전문가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 정당, 자기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그 부시 아버지는 그 자신이 또 CIA 국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 조지 테넷이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격하기 전에 물어봤죠. 부시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테넷 국장, 거기 지금 우리가 이라크를 공격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공격하러 가겠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는 것인데 확실히 있죠. 그랬더니만은 우리말로 그냥 애들 쓰는 말로는 아이 그건 당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있어 슬램덩크라는 게 그 농구 시합할 때 그 키 큰 선수들이 점프해가지고 공을 위에서 이렇게 꽂아 놓는 거를 슬램덩크라고 그러죠. 아유 이거는 슬램덩크예요. 뭐 그 테넷 국장이 농구를 대단히 좋아해서 그 농구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모든 사람이 이란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것이 100% 확인됐을 때 그때도 공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또 정치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라는 그 미국의 상원의원이 이 사람은 이제 코네티컷주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Foreign Relations Committee, 그러니까 외교분과위원회에 있는 그 국회의원인데 폼페오 장관이 이란이 공격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한 데 대해서 그거는 참 무책임한 단순하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후티스가 지금 사우디를 공격했고 후티스하고 사우디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후티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후티스가 이란은 아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응징 공격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란이 공격한 것이 확실하게 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군사적 보복을 찬성하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란이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이번 공격이 가장 규모가 크고 피해가 큰 공격이다라는 사실이 이제 과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 가만 놔뒀더니만 이란이 점점 간이 커져서 행동을 더 격하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이란이 공격을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가 그 유조선이 뭐 완전히 다 깨지진 않았지만은 공격받아서 불나고 그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진 보시면은 지금 뭐 정보 능력이 얼마나 좋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공격받아 가지고 뭐 불에 탄 그런 석유 생산 시설들 사진들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저기는 뭐 이제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을 그 위에서 찍은 그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유 생산 시설 중에 지금 세계 6%라고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는 6% 정도가 지금 생산 차질이 생겼는데 양으로 쳤을 때는 570만 배럴 정도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일본이 하루 통째로 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중국이 하루 쓰는 것보다 약간 적고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250만 배럴 아주 많이 쓸 때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것의 며칠 분이 지금 저기서 생산 차질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은 미국한테는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석유가 넘쳐 흐르는 나라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석유값이 약간 오르면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은 그동안에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오른 김에 돈 좀 벌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미국 회사들은 수익률이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벌써 한 15% 올랐다는데 뭐 100원에다가 115원 되면은 15씩 더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do nothing,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나라가 미국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사우디가 미국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은 뭐 이 정도 되는데 대해서는 아무 행동을 안 하는구나 하고 되겠죠. 그리고 중동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못 믿는 나라로 생각하게 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결정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로케이드,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할 때 이란이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반항을 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군이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데 블로케이드를 해가지고서 언제까지 블로케이드를 해야 될지 봉쇄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대안이 되고 에어스트라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 공격을 하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드론 공장을 때린다든가 또는 미사일 공장을 폭파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발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뭘 쏜다든가 또는 사우디를 향해서 미사일 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 뭐 그 바다 조그만 바다 하나만 건너면 이란에서 이제 사우디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보복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만약 당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뭐 큰 3차 대전으로 크게 번져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에어스트라이크도 간단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해가지고 그 물가가 한 40% 정도 올랐답니다. 그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거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 강화하는 방법이 얼마나 더 눈에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프리드맨 박사가 4가지를 이렇게 예시를 해놓고 이것 전부 다가 미국한테는 상당히 그 머리 아픈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locked and loaded 해가지고 뭐 우리 전쟁 준비가 끝났어라고 이제 위협을 뭐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제가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게 그 북한 문제하고 중국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커넥션이 아주 오랜 커넥션이 있습니다. 이제 이란이 공산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방 측하고 너무 그 대결을 하다 보니까 공산 측의 지원을 받습니다. 공산 측의 지원을 받는데 바로 그 중개 역할을 한 것이 북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이 북한을 통해서 공산주의 진영의 무기를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특히 그 무기 중에서 북한이 이란에 가장 많이 팔아먹은 대표적인 무기가 미사일입니다. 이번에 그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그게 북한하고 그냥 자동으로 다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얘기하면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얘기했는데 이라크하고 이란은 둘이 적입니다. 근데 이란하고 북한은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이란은 또 중국과 같은 편이 됐는데 중국의 1대1로 뭐 이런 그 정책들이 전부 다 이란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의 커넥션은 이것이 그 가장 이제 커넥션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부터입니다. 80년대. 그 북한이 그때 이란하고 이라크가 한 거의 8년 전쟁을 했습니다. 아주 잔인한 전쟁을 했는데 이란과 이라크는 뭐 같은 동네지만은 아주 그 사이가 무지하게 나쁩니다. 그때 이란을 지원했고 어느 정도로 이란하고 북한이 가까웠냐면은 이라크가 화가 나서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죠. 화가 나서 북한과 국교를 단절할 정도로 단절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오히려 이라크하고도 관계를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죠. 이라크하고 정상화 시도를 하니까 이란이 북한에 대해서 또 사이가 좀 나빠지고 이란하고 북한이 100%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은 이란 편이고 이라크하고도 정상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란이
한반도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은 이란 방송에 보도할 때 북한 측 기사하고 남한 측 기사를 둘 다 같이 보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어느 편도 아니다라는 뭐 그런 그 중립적인 입장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중동의 테러 집단들에 대해서도 북한과 이란은 생각을 완전히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에 있는 테러리스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란은 사우디를 향해서 싸우는 테러리스트니까 이란은 그 테러리스트를 또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같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란을 편들고 있다. 그리고 북한하고 이란은 둘 다 미국이 그 테러리스트,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을 찍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이 1980년 가을에 시작된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1980년 9월 22일 날,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이 1988년 8월 20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모자른 18,000년을 싸운 그런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군인만 한 50만 명, 양측 한 50만 명 죽은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10만 명 이상 죽었고, 여기서 쿠르드족하고 뭐 이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뭐 10만 명도 훨씬 넘습니다. 5만 내지 20만 명 정도가 더 죽었으니까. 그래서 한 뭐 거의 7, 80만 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낸 아주 그 잔인한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때 미국은 은근히 이라크 편을 사실은 들었죠. 그런데 1979년에 원래 이란이 미국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 혁명이 났고, 그래서 완전히 아주 그 원천적인 그 회교 국가 그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완전히 적이 되는 것이죠.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 이란이 혁명을 통해서 나라가 흔들거릴 때 뭐 이득을 보겠다고 해서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득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합돼 가지고 이 전쟁이 발발했었는데, 그때 북한이 이란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이란한테 팔아먹은 무기 종류 보면 뭐 별걸 다 팔았습니다. 아틸러리 그래가지고 대포 종류죠. 그리고 엔티 에어크래프트 머신건, 이제 비행기를 쏘기 위한 그 기관포, 이거 고사총이라고 북한에서 말하는 겁니다. 몰타르, 이거는 저 박격포, 그리고 엄뮤니션, 그러니까 이제 탄약들, 탱크, 그리고 소형 무기들, 뭐 권총 같은 거죠. 네이벌 마인스, 바다 위에 뜨는 어뢰입니다. 바다 수레라고 그러죠, 수레. 그리고 엔티 탱크, 그러니까 이제 탱크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이란에게 북한이 팔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관계는 더욱더 좋아졌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서로 교환도 하고, 심지어 북한이 가서 그 중동 이란에 가서 그 이란 사람들한테 그 특수전하는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뭐 훈련을 시킵니다. 북한 교관들이 가서. 이렇게 그 북한하고 이란은 관계가 좋은데, 요번에 미국이 만약 이란을 세게 때린다면은 그것은 북한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지금 뭐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이란과 이라크 뭐 이제 전쟁했던 그 지역들 보고 있는데, 그 전쟁이 너무나도 잔인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마치 그 1차 대전 때 참호 파놓고 서로 공격을 못하고 이제 노려만 보던 그런 그 형상 비슷했습니다. 하도 지뢰를 많이 깔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뭐 나중에는 병사들이 모자라서 그 어린이까지 군인으로 데려다 쓰고 그런 아주 그 비인도적인 그런 전쟁이었죠. 20세기에서 제일 긴 전쟁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고, 뭐 종교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토 문제들 합쳐가지고 났었던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제가 그 이란을 훈련시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하고 이란은 전략 전술을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특수전 부대가 가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이 땅굴전에 그 능한 나라인데 지하시설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리고 뭐 침투 훈련 이런 것들을 다 북한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제프리 루이스라는 이 학자도 우리가 여러 번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이 제프리 루이스 박사가 북한의 그 화성 14라는 미사일이 이게 2017년에 북한이 2번을 쐈던 미사일입니다. 사정거리가 거의 한 8,000km 정도 된다는 이 미사일인데, 북한의 화성 14하고 그리고 이란의 우주 발사체의 그 상단 부분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기술 교환하고 기술 협력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그 손본다는 것은 바로 북한하고
직접 연기가 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미 앞에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란이 그 사우디 공격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좀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위기가 냉전 시대 때 뭐 한 80년 뭐 90년에 발생했다라면은 지금 석유 가격은 뭐 엄청나게 그 요동을 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워낙 그 석유 생산이 많아졌고 중동의 석유를 미국이 사가지 않는 이 정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의 생산 시설을 이란이 직접 뭐 이란 또는 이란의 후원을 받는 세력이 직접 미사일 또는 드론으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가가 요동치는 상황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석유값이 일부는 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치 그 냉전 시대 때 그때 미국이 중동 석유에서 쩔쩔매는 그런 시절은 아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상승은 당장은 안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전혀 안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석유 가격이 앞으로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구 경제의 그 경기는 하락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석유를 사오는 나라들한테는 뭐 전부 이 나쁜 뉴스가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석유를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큰 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중동 문제가 그 미국의 사활적인 레벨에서 이제 내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프리드맨 교수가 그 옵션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옵션이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한다면은 단순히 이란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고 봐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요 첫 번째 이란 중동 문제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 상황이 뭐 진전이 될 텐데 그 진전되는 상황이 나오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